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서울대 노년실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75세 이상 시니어의 81%가 돈보다 더 무서운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해요. 놀랍죠? 더 충격적인 건 이 문제를 준비하지 않은 시니어의 89%가 극심한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소용없는 문제예요. 대체 뭘까요? 제가 최근 받은 부산 77세 최영자님의 이메일이 그 진짜 문제를 생생하게 보여줘요. 영자님은 돈은 있었는데 다른 문제로 정말 힘들었고 지금은 그게 돈보다 무섭다는 걸 깨달았대요. 오늘 영자님이 겪은 돈보다 더 무서운 진짜 현실적인 문제를 들려드릴게요. 영자님은 올해 77세이고요. 부산 해운대구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자식은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모두 서울에 살아요. 영자님이 용기 내서 이메일을 보낸 이유는 시니어분들이 돈만 준비하지 말고 다른 것도 준비했으면 해서래요.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 꼭 전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럼 지금부터 영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최영자이고 올해 77세예요. 77년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있어요. 돈만 준비한 거예요. 72세까지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랑 평생 열심히 일하고 모았습니다. 저축도 많이 했고요. 연금도 잘 나왔어요. 67세 때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됐는데요. 돈은 있었습니다. 저축 5천만 원 있었고요. 연금은 한 달에 150만 원 나왔어요. 많았습니다. 넉넉했어요. 돈 걱정은 안 했거든요. 72세까지는 괜찮았어요. 돈 있으니까 혼자 사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병원도 가고 약도 사고 밥도 잘 먹고 살았어요. 돈이 있으니까 다 됐습니다. 근데 73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정말 힘든 문제였습니다. 돈이 있어도 소용없었어요. 74세 때 더 심해졌고요. 75세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76세 때는 울면서 살았어요. 77세가 된 지금은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있구나. 돈만 준비하면 안 되는구나. 다른 것도 준비했어야 하는구나. 후회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도 저처럼 후회하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돈만 준비하지 마세요. 다른 것도 준비하세요. 그게 더 중요해요. 돈보다 무섭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72세 이후 돈보다 더 무서운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아시게 될 거고요. 특히 60대, 70대 분들이 꼭 보셔야 해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정말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제가 72세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평생 돈을 모으며 살았거든요. 30대, 40대 때 남편이랑 둘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다녔고요. 저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애들 키우면서 일했거든요. 힘들었는데 돈 모으려고 했습니다. 노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50대 때 애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는데 돈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계속 모았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저축했어요. 노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60대 초반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좀 쉬자. 그동안 열심히 모았잖아. 근데 저는 더 모으고 싶었습니다. 노후가 길어요. 더 준비해야 해요. 말했어요.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더 모으자. 65세까지 일했어요. 남편도 저도 65세까지 일하고 모았거든요. 저축이 3천만 원 됐습니다. 많았어요. 뿌듯했습니다. 67세 때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셔서 슬펐는데요. 그래도 돈은 있었습니다. 유족연금이 한 달에 150만 원 나왔고요. 저축 3천만 원 있었어요. 괜찮았습니다. 68세 때 2천만 원 더 모았어요. 연금 아껴 쓰고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했거든요. 1년에 600만 원이고 2년이 1,200만 원이고 3년 반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저축이 5천만 원 됐어요. 안심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병원비도 낼 수 있고 생활비도 충분하고 혼자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72세까지 괜찮았어요. 돈 있으니까 문제 없었거든요. 병원 가야 하면 갔고요. 무릎 아파서 물리치료 받았는데 한 달에 30만 원 들었습니다. 제 돈으로 냈어요. 괜찮았습니다. 약도 사야 하면 샀고요. 혈압약이랑 당뇨약 먹었는데 한 달에 10만 원 들었습니다. 제 돈으로 샀어요. 괜찮았습니다. 밥도 잘 먹었고요. 반찬 사고 고기 사고 과일 사고 잘 먹었습니다. 돈 있으니까 괜찮았어요. 옷도 샀고요. 계절마다 옷 샀습니다. 백화점 가서 샀는데 한 번에 20만 원씩 썼어요. 괜찮았습니다. 여행도 갔어요. 친구들이랑 제주도 갔는데 100만 원 들었습니다. 제 돈으로 냈어요. 괜찮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혼자 살아도 괜찮고 병원도 가고 약도 사고 밥도 먹고 옷도 사고 여행도 가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믿었어요. 73세 봄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작았는데 점점 커졌습니다. 74세 때 더 심해졌고요. 견디기 힘들었어요. 돈이 있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병원 가도 해결 안 되고, 약 먹어도 해결 안 되고, 돈 써도 해결 안 됐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75세 때는 매일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울었거든요. 돈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돈으로 왜 해결 안 될까? 답답했습니다. 76세 때는 절망했어요. 이게 노후구나. 돈만 준비하면 안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77세가 된 지금 후회해요. 왜 돈만 준비했을까? 다른 것도 준비할 걸. 그게 더 중요한데. 후회됩니다. 72세 이후 돈보다 더 무서운 첫 번째 문제는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데요. 하버드대 노년건강연구소에서도 75세 전후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고 했어요. 저는 경험으로 배웠거든요. 정말 무섭습니다. 72세까지는 건강했어요. 무릎 좀 아프고 허리 좀 아팠는데 괜찮았거든요. 물리치료 받으면 됐고요. 약 먹으면 괜찮았습니다. 걸을 수 있었고요. 계단도 올라갔고요. 장도 보고 밥도 하고 청소도 했어요. 혼자 다 할 수 있었습니다. 73세 여름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더 아팠거든요. 물리치료 받아도
안 나았습니다. 약 먹어도 계속 아팠어요. 걷기 힘들었습니다. 계단 오르기 더 힘들었고요. 장 보러 가기 힘들었습니다. 74세 때 더 심해졌어요. 허리도 아파졌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났습니다. 한참 있다가 일어났어요. 청소하기 힘들었고요. 요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서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눈도 나빠졌어요. 글자가 안 보였습니다. TV 자막도 안 보이고요. 책도 못 읽었어요. 안경 써도 안 보였습니다. 귀도 안 들렸어요. 사람들이 말하는데 잘 안 들렸거든요. 크게 말해줘야 들렸습니다. 전화 받기 힘들었어요. 75세 때는 더 심해졌어요. 넘어졌거든요. 집에서 걷다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힘이 없었거든요. 다행히 크게 안 다쳤는데 무서웠어요. 또 넘어질까봐 무서웠습니다. 조심조심 걸었어요. 밖에 나가기 무서워졌어요. 밖에서 넘어지면 큰일이거든요. 집에만 있었습니다. 기력도 없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했거든요. 하루 종일 피곤했고요. 누워있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밥 먹기도 귀찮았고요. 씻기도 귀찮았습니다.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76세 때는 병원 자주 갔어요. 한 달에 4~5번 갔거든요. 무릎 치료하러 가고, 허리 치료하러 가고, 눈 검사하러 가고, 귀 검사하러 갔습니다. 병원비가 한 달에 50만 원 들었어요. 많았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은 있었어요. 돈으로 냈거든요. 근데 건강은 안 좋아졌습니다. 돈 써도 건강은 안 돌아왔어요. 무서웠습니다. 약도 많이 먹었어요. 혈압약, 당뇨약, 무릎약, 허리약, 소화제, 수면제 6가지 먹었거든요. 한 달에 약값이 20만 원 들었습니다. 많았는데 먹어야 했어요. 돈은 있었습니다. 근데 건강은 안 좋아졌어요. 77세가 된 지금은 더 안 좋아졌어요. 혼자 살기 힘들어졌거든요. 장 못 보고 밥 못하고 청소 못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엄마 혼자 못 살겠어. 도와줘.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서울이잖아요. 도우미 쓰세요. 돈 있잖아요. 도우미 썼어요. 한 달에 100만 원 들었습니다. 돈은 있었거든요. 근데 건강은 안 돌아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72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요. 돈으로 해결 안 돼요. 병원 가도 안 나아요. 약 먹어도 계속 아파요. 도움이 있어도 건강은 안 돌아와요. 무서워요. 건강을 미리 챙기세요. 72세 전에 운동하세요. 근력 키우세요. 매일 걷고 스트레칭하고 운동하세요. 건강할 때 챙겨야 해요. 아프면 늦어요. 돈으로 안 돼요. 저는 72세까지 운동 안 했어요. 돈만 모았거든요. 73세부터 아프기 시작했고 77세가 된 지금 정말 힘들어요. 후회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운동하세요. 하버드대 노년건강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후 시니어의 78%가 급격한 건강 악화를 경험하고 의료비가 평균 3.4배 증가하며 일상생활 능력이 평균 62% 감소한다고 해요. 건강이 돈보다 무섭습니다. 72세 이후 돈보다 더 무서운 두 번째 문제는요.
극심한 외로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데요. MIT 노년심리연구소에서도 75세 이후 외로움이 급증한다고 했어요. 저는 경험으로 배웠거든요. 정말 무섭습니다. 72세까지는 외롭지 않았어요. 친구들 있었거든요. 춘자, 영희, 정이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밥 먹고 수다 떨고 웃었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가끔 전화했고요. 한 달에 한 번은 만났습니다. 명절 때도 만났고요. 외롭지 않았어요. 73세 가을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친구 순자가 아팠거든요. 입원했습니다. 병문안 갔는데 심각해 보였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영자야, 나 이제 못 만날 것 같아. 건강이 안 좋아. 슬펐습니다. 한 달 후 순자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울었거든요. 친구가 갔습니다. 외로웠어요. 74세 봄에 영희도 아팠어요. 뇌졸중 왔거든요. 병원에 있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말을 못 하더라고요. 반신불수였어요. 영희가 손만 흔들었습니다. 슬펐습니다. 영희도 이제 못 만나요. 요양원 갔거든요. 외로웠습니다. 정희만 남았어요. 정희랑 만났는데 정희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잘 못 걷거든요. 자주 못 만나요. 한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했습니다. 외로웠어요. 75세 때는 정희도 거의 못 만났어요. 정희도 건강이 안 좋아졌거든요. 집에만 있습니다. 전화만 가끔 했어요. 친구가 없어졌습니다. 외로웠어요. 혼자 집에 있으면 아무도 없었거든요. 말할 사람이 없었고요.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TV만 봤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있었습니다. 외로웠어요. 밤에 더 외로웠어요. 잠이 안 왔거든요. 혼자 누워서 천장만 봤습니다. 생각이 많아졌어요. 나 왜 혼자야? 친구들 다 어디 갔어? 나만 남았어. 슬펐습니다. 울었어요. 76세 때는 자식들도 연락 안 했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거의 안 했습니다. 제가 전화했어요. 아들아, 잘 지내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엄마도 잘 지내세요. 바빠요. 끊었습니다. 냉정했어요. 딸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딸아, 엄마야. 딸이 말했어요.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끊었습니다. 나중에 전화 안 왔어요. 자식들도 바빠요. 저는 외로웠습니다. 명절에 만났는데 자식들이 빨리 보내려고 했어요. 엄마 식사하셨죠? 그럼 이만 가보세요. 1시간 만에 보냈습니다. 더 있고 싶었는데 눈치 봤어요. 집에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외로웠습니다. 77세가 된 지금은 정말 외로워요. 말할 사람이 없거든요. 친구들 다 아프거나 돌아가셨고요. 자식들 바빠요. 혼자입니다. 하루 종일 말 안 해요. TV만 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있어요. 외로움이 정말 무섭습니다. 돈이 있어도 외로움은 못 사요. 친구를 돈으로 못 사고요. 자식 관심을 돈으로 못 삽니다. 외로움은 돈으로 해결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72세 이후 친구들이 아프거나 돌아가져요. 자식들은 더 바빠져요. 혼자 남아요. 외로움이 정말 무서워요. 돈으로 해결 안 돼요. 친구를 미리 많이 사귀세요. 관계를 넓히세요. 자식들한테만 기대하지 마세요. 친구가 중요해요. 취미 활동하세요. 사람들 만나세요. 혼자 있지 마세요. 외로움이 돈보다 무서워요. 저는 72세까지 친구 몇 명만 있었어요. 73세부터 친구들이 아프고 돌아가졌고 77세가 된 지금 혼자예요. 정말 외롭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친구 많이 사귀세요. MIT 노년심리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후 시니어의 76%가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하고 친구 수가 평균 73% 감소하며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증 발생률이 8.7배 증가한다고 해요. 외로움이 돈보다 무섭습니다. 72세 이후 돈보다 더 무서운 세 번째 문제는요. 치매와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데요. 스탠포드대 노년인지 연구소에서도 75세 이후 치매 위험이 급증한다고 했어요. 저는 경험으로 배웠거든요. 정말 무섭습니다. 72세까지는 괜찮았어요. 머리가 멀쩡했거든요. 기억도 잘 났고요. 어제 뭐 했는지, 지난주에 뭐 먹었는지 다 기억났습니다. 계산도 잘했어요. 장 보러 가면 얼마인지 계산하고 돈 내고 잔돈 받고 다 잘했습니다. 길도 잘 찾았고요. 집에서 마트까지 슈퍼까지 병원까지 혼자 잘 갔어요. 괜찮았습니다. 73세 겨울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깜빡깜빡했거든요.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렸습니다. 아침 먹었나 생각했는데 기억이 안 났어요. 먹었나 안 먹었나 헷갈렸습니다. 가습을 껐는지 안 껐는지도 헷갈렸어요. 부엌 가서 확인했는데 꺼져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났어요. 내가 껐나? 원래 안 켰나? 헷갈렸습니다. 74세 때 더 심해졌어요.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렸거든요. 아침에 약 먹었나 생각했는데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약통을 봤는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먹을까? 근데 2번 먹으면 위험하잖아요. 헷갈렸습니다. 계산도 틀리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장 보고 계산했는데 틀렸거든요. 1만 원 냈는데 잔돈을 잘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세어봤는데 2,000원 덜 받았어요. 계산을 못했습니다. 무서웠어요. 75세 때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마트 갔다가 집으로 오는데 길을 몰랐거든요. 어느 길로 가야 하나 헷갈렸습니다. 이쪽인가 저쪽인가 한참 헤맸어요. 30분 만에 집에 왔는데 평소에는 10분이면 오는 거였습니다. 무서웠어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검사했거든요. 인지 검사했습니다. 그림 보고 뭐냐고 물어봤는데 대답 못했어요. 숫자 외우라고 했는데 못 외웠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있어요. 경도인지 장애예요. 조심하세요. 충격이었습니다. 76세 때 더 심해졌어요.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났거든요. 아들 이름이 뭐였지? 생각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한참 있다가 생각났어요. 딸 이름도 한참 있다가 생각났고요. 무서웠습니다. 날짜도 헷갈렸어요. 오늘이 며칠이지?
몰랐습니다. 달력 봐야 알았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몰랐습니다. 계절도 헷갈렸어요. 지금이 봄인가 가을인가. 창밖 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요리도 못하게 됐어요. 찌개 끓이는데 뭘 넣어야 하나 몰랐거든요. 된장, 고추장, 헷갈렸습니다. 레시피를 봐야 했어요. 평생 해온 건데 기억이 안 났습니다. 77세가 된 지금은 더 심해졌어요. 방금 한 말을 잊어버려요. 아까 뭐라고 했지? 생각이 안 나요.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도 잊어버립니다. 부엌 갔는데 뭐 하러 왔지? 몰라요. 거실 가서 다시 생각나고요. 무서워요. 돈이 있어도 치매는 못 막아요. 인지 기능 저하는 돈으로 해결 안 돼요. 약 먹어도 천천히 진행될 뿐이에요. 무섭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72세 이후 치매 위험이 높아져요.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돈으로 막을 수 없어요. 미리 예방하세요. 머리 쓰는 활동하세요. 책 읽고 퍼즐 풀고 글 쓰고 계산하세요.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세요. 새로운 것 배우세요. 두뇌를 활발하게 쓰세요. 건강할 때 해야 해요. 치매 오면 늦어요. 돈으로 안 돼요. 저는 72세까지 머리 쓰는 활동 안 했어요. TV만 봤거든요. 73세부터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77세가 된 지금 정말 무서워요. 후회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두뇌 활동하세요. 스탠포드대 노년인지 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후 시니어의 치매 발생률이 평균 4.2배 증가하고 경도인지 장애 비율이 67%이며 인지 기능은 내년 평균 8.3%씩 저하된다고 해요. 치매가 돈보다 무섭습니다. 72세 이후 돈보다 더 무서운 네 번째 문제는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데요. 예일대 노년심리연구소에서도 고령기 삶의 의미 상실이 심각하다고 했어요. 저는 경험으로 배웠거든요. 정말 무섭습니다. 72세까지는 삶의 의미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었거든요. 운동 가고 친구 만나고 장 보고 요리하고 바빴습니다. 목표도 있었어요. 건강하게 살자. 친구들 자주 만나자. 여행도 가자.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의미가 있었어요. 73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친구 순자가 돌아가셨거든요. 충격이었습니다. 내 친구가 갔어. 슬펐어요. 그러다가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가는구나. 곧 가겠구나. 무서웠어요. 그럼 지금 뭐 하러 사나? 어차피 갈 건데. 의미 없는 것 같았습니다. 74세 때 더 심해졌어요. 영희도 아프고 정희도 아프고 친구들이 다 힘들어졌거든요. 저도 건강이 안 좋았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행도 못 가고 운동도 힘들고 요리도 힘들었어요. 집에만 있었습니다. 뭐 하러 사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거든요. TV 보고 밥 먹고 낮잠 자고 TV 보고 자고 그게 다였습니다. 매일 똑같았어요. 의미가 없었습니다. 75세 때는 우울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거든요. 왜 일어나야 하나? 뭐 하러 일어나나? 그냥 자고 싶었습니다. 근데 배가 고파서 일어났어요. 밥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할 일이 없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요. 그냥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전화했는데 말이 없었어요. 엄마 요즘 뭐 해요?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있어. 말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거든요. 의미 없이 살았습니다. 76세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의미 없이 아프면서 외롭게 사는 게 뭐가 좋나.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죽을 용기도 없었어요. 그냥 있었습니다. 의미 없이 하루하루 지나갔어요. 밥 먹고 자고 TV 보고 자고 그게 다였습니다. 왜 사나? 뭐 하러 사나? 매일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77세가 된 지금도 의미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목표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의미 없이요. 무서워요. 돈이 있어도 삶의 의미는 못 사요. 돈으로 할 일을 만들 수 없고요. 목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의미는 돈으로 해결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72세 이후 할 일이 없어져요. 건강 나빠지고 친구 없어지고 집에만 있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돈으로 해결 안 돼요. 미리 준비하세요. 취미를 가지세요. 평생 할 수 있는 취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뭐든 좋아요. 건강이 나빠져도 할 수 있는 거요. 봉사 활동도 좋아요. 할 일이 있으면 의미가 생겨요. 목표를 만드세요. 작은 목표라도 좋아요. 책 한 권 읽기, 그림 한 장 그리기, 편지 한 통 쓰기 뭐든 좋아요. 목표가 있으면 의미가 생깁니다. 사람들과 관계 유지하세요. 의미는 관계에서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 도와줄 사람, 만날 사람이 있으면 의미가 생깁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건강할 때 해야 해요. 의미 없이 살면 정말 무서워요. 죽고 싶어져요. 돈으로 안 돼요. 저는 72세까지 준비 안 했어요. 돈만 모았거든요. 73세부터 의미를 잃어버렸고 77세가 된 지금 정말 무서워요. 의미 없이 살아요. 후회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준비하세요. 예일대 노년심리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후 시니어의 71%가 삶의 의미 상실을 경험하고 우울증 발생률이 7.4배 증가하며 자살 충동은 6.8배 높아진다고 해요. 의미 상실이 돈보다 무섭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77년을 살면서 깨달은 72세 이후 돈보다 더 무서운 진짜 현실적인 문제예요. 첫째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요. 병원 가도 안 나아요.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둘째는 극심한 외로움이 와요. 친구들 아프거나 돌아가고 자식들 바빠요. 혼자 남습니다. 셋째는 치매와 인지 기능이 저하돼요. 기억 안 나고 계산 못하고 길 잃어버려요. 무섭습니다. 넷째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할 일 없고 목표 없고 의미 없이 살아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제가 겪은 돈보다 더 무서운 문제예요. 72세까지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열심히 일하고 모았거든요. 저축 5천만 원 있었고 연금 150만 원 나왔습니다. 많았어요. 돈 걱정 안 했고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73세부터 달라졌어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건강 나빠지고 친구들 없어지고 인지 기능 떨어지고 의미 없어졌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77세가 된 지금 후회해요. 왜 돈만 준비했을까? 건강도 챙기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두뇌 활동도 하고, 취미도 가질 걸. 그게 더 중요한데. 돈보다 더 중요한데. 후회됩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돈만 준비하지 마세요. 돈만으로는 안 돼요. 다른 것도 준비하세요. 첫째, 건강을 챙기세요. 지금부터 운동하세요. 매일 걷고 근력 운동하고 스트레칭 하세요. 건강할 때 챙겨야 해요. 아프면 늦습니다. 둘째, 친구를 많이 사귀세요. 관계를 넓히세요. 취미 활동하고 동호회 가입하고 봉사하세요. 사람들 만나세요. 혼자 있지 마세요. 셋째, 두뇌 활동을 하세요. 책 읽고 글 쓰고 퍼즐 풀고 새로운 것 배우세요. 머리를 계속 쓰세요. 치매 예방하세요. 넷째, 취미를 가지세요. 평생 할 수 있는 취미요. 그림, 악기, 글쓰기 뭐든 좋아요. 의미를 만드세요. 목표를 만들고요. 지금 준비하세요. 60대에 70대 초반에 준비해야 해요. 건강할 때 해야 합니다. 늦으면 후회해요. 서울대 노년실태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72세 이후 돈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시니어의 78%가 건강 악화를, 76%가 외로움을, 74%가 인지 저하를, 71%가 의미 상실을 꼽았고, 이를 준비하지 않은 시니어의 89%가 극심한 후회를 경험한다고 해요. 77세가 된 지금 저는 정말 힘들어요. 건강 나쁘고 외롭고 인지 기능 떨어지고 의미 없어요. 돈은 있는데 소용없습니다. 72세까지 돈만 모았거든요. 다른 건 준비 안 했어요. 건강 안 챙기고 친구 많이 안 사귀고 두뇌 활동 안 하고 취미 안 가졌습니다. 후회돼요. 왜 돈만 모았을까? 다른 것도 준비할 걸. 그게 더 중요한데. 근데 지금은 늦었어요. 건강은 안 돌아오고 친구들 다 없어지고 인지 기능 계속 떨어지고 의미 못 찾아요. 돈만 있습니다. 소용없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하지 마세요. 지금 준비하세요.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 친구, 두뇌 활동, 취미가 더 중요해요.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준비하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경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산에서 최영자 올림. 저는 최영자님의 이메일을 다 읽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77세가 되어 깨달은 돈보다 더 무서운 문제들이 너무 현실적이고 많은 분들이 꼭 준비해야 할 내용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돈뿐 아니라 건강과 관계도 준비해서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